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0강 마지막 대 악과 동양 23강입니다. 그 마지막 대 임박기 통합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 임박기의 경제 통합에 대한 노력과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 통합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글로벌 이렇게 하나의 지구촌 사회가 되면서 글로벌 경제 통합이 되는 현상은 일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위적인 경제 통합의 방향이 이제 보이고 있다. 이거는 또한 인위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경제 통합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러한 그 행태가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 단일 정부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탄생은 실질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후반기 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지금은 여기 이제 임박기인데도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이 모두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또한 모순점을 보면서 이렇게 세계는 단일한 정부로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또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그리스도 준비 세력과는 또한 그 성격이 조금 다른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의 노력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단일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밑도를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딱 닦게 된다라고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번호를 이제 들어가서 경제 통합을 노력 준비하는 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주도 세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 이건 어떤 세력이냐면, 이제 물론 여기에는 적그리스도 세력도 들어 있지만 이제 그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이렇게 될 때의 그 효율성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세계 경영 차원에서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 이제 그런 경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경제 세력이 또한 경제 통합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의 이러한 세력이 있는데, 지금의 마지막 때 임박기의 경제 통합에 대한 주도 세력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 세력과 글로벌 경제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이 이러한 경제 통합을 세계 경제 통합을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세력이 협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한 세계 경제 통합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각 주체의 첨예한 이익이 걸린 사안이 세계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 통합, 무슨 종교 통합, 여러 가지 통합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세계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 이익과 아, 달, 경, 각 주체의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예한 이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활이 걸린 그러한 이익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통합은 다른 통합과는 다른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죽음도 각오하게 될 정도가 되는 것이 세계 경제 통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통합과는 오히려 그 정치 통합보다도 더 힘든,
정치, 다른 어떤 사회의 무슨 통합보다도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세계 경제 통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아갈 때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할 것인가는, 반발과 갈등이 생길 것인가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명분과 최대 합리적 통합 방향의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그 어떠한 그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은 수긍이 되어야지 하는 그러한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때 임박기에 세계 경제 통합은 또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임박기로서의 그 가진 그러한 특수성,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요 마지막 요 세 번째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계 그 단일 경제권으로의 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이제 준비 환경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은 이제 글로벌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이는 그러한 시기, 그러니까 막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독점 자본주의가 그동안에는 각각의 이렇게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그러한 모순이 이렇게 연결됐다라기보다는 각 지역권 있잖아요. 이렇게 유럽이면 유럽, 그다음에 어떤 아프리카, 아시아 뭐 여러 가지 그 지역권 내에서 그 정도 차원에서의 어떤 모순이 이렇게, 왜냐하면 생활권이 그러니까 생활권이 그러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이 그 차원에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독점 자본주의가 저기잖아요. 예전에 그 1, 200년 전에 어떤 식민지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독점 자본주의는 전체 세계 속에서 이제 통합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기축 통화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곧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축 통화가 지금 그 미국이 그 달러화가 이제 기축 통화인데, 이러한 기득권에 대한 반발도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것도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 사익 사익 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 이제 저기잖아요. 요 달러잖아요. 그 연방준비은행 기구. 그런데 이제 기축통화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요 기축통화를 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이러한 또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비인을 마음대로 저기 하면서 마음대로 그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다른 많은 그 지역권 내에서의 어떤 그것들이 다른 데는 파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데, 여기는 파산하지 않고 달러를 무조건 찍어내니까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노력이라든가 경제적 노력들을 어떤 불로소득처럼 또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본주의 모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축통화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도 지금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그 경제 준비 환경은 지식 기반 사회의 이제 경제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지금 이제 지식과 정보가 이제 부를 창출하는 부와 어떤 경제적 그 가치를 창출을 한다. 그 이전에는 뭐가 차지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든가 노동력이 이제 부를 창출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힘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본과 자본이 잉여 자본이 어떤
그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어떤 핵심 자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었다. 근데 이것이 노동력에서 자본에서 다시 한번 지식과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그 힘이 되고 있다. 즉 뭐냐면은 이 지식과 정보를 가진 아이디어 하나가 전세 그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1, 2, 3위 기업들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이러한 부들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건 뭐 다 이해하시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준비 그 환경이 이러한 이렇게 경제 창출하는 것이 지식에 기반해서 이렇게 부가 창출되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그 사이버 그다음에 전자 문명의 어떤 도래의 어떤 그 변혁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혁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현실 세계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컴퓨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상 세계가 이제 펼쳐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현실 세계와 세계가 어떤 결합돼 가지고 움직이는 그리고 점점점 세계가 더 커지고 있고 어떤 현실 세계의 힘을 더 발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준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준현실 세계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결국 현실 세계와 준현실 세계의 결합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문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변혁의 시기가 세계 단일 경제권으로의 준비 환경이고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세계 단일 경제권은 어려우면서도 또한 가능한 그러한 어떤 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이행 준비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혁명기에 이제 인류사적으로 처음 겪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놓여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지만 이것이 결국 결정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통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이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모바일 등 지능정보통신 기술이 기존의 경제와 산업,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이렇게 출처를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정의가 많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규정됐는데 차세대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조만간에 요 4차 산업혁명이 그 얼마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이행될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40년까지 이렇게 이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어떤 학자 50년, 60년까지 다양한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태풍의 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지가 않죠. 핵심의 태풍의 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이 산업혁명의 과정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 지금과의 모습과는 전혀 새로운 어떤 세계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근데 이제 4차 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보면은, 부작용은 결국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 정보화 혁명까지가 빈부격차가 이제 어떤 해결해야 될 것이었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로 나타나는 이러한 산업혁명,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빈부격차는 어떤 수정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했고, 중산층의 이제 양상, 중산층의 어떤 걸 두텁게 함으로써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혁명 속에서의 그러한 부작용은 이제 빈부격차 차원이 아닌 부가 극소수 극소수에게 부가 이제 집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제 그 페이스북의 어떤 그런 부라든가, 어떤 일론 머스크라든가 부라든가, 어떤 빌 게이츠의 부라든가, 아주 극소수의 어떠한 이러한 결과물들이, 4차 산업의 어떤 결과물들이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의 부의 집중과 편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경제 잉여 인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적응하지 못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한, 물론 이것이 4차 산업이 완전히 이제 완결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또 예상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의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4차 산업에 공헌하지도 못하게 되는 대부분의 인간은 비경제 잉여 인간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모두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산업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제 잉여인간, 비경제 잉여인간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 모순과 갈등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로 해결하려고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세계 경제 통합 세력들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왜 통제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진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 심성이기도 하고, 빈 심성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부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뿐만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뿐만 아니라 통제 수단까지도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통제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통제가 개인 부착,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개념, 그 다음에 배급 제도 사상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결의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개념을 배급 사상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배급 제도 사상일 것이고, 이 부를 가진 측이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이제 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타협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들이 통제를 위한 개인 부착 전자화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해체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들은 세계 경제 통합 세력, 글로벌 경제 세력들은 이제 경제 해체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중산층을 분개시키기로 저기를 잡았다. 원래의 4차 산업혁명의 성격상 중산층은 어차피 시간을 두고 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부의 집중, 극소수 집중, 극소수에게 편중되고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4차 초양극화 현상을 발생을 시킨다. 초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산층은 어차피 이렇게 붕괴되게 되어 있지만 이들 세력이 지금 그러나 이제 국가 부채가 심화시키고 통화량 정책, 이동 통제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금 그 코로나 사태를 보듯이 어떤 경제를 마비시킨다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 경제가 중산층이 붕괴되는 그러한 그 뉴스라든가 이런 걸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붕괴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인데 많은 수가 자살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살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그 주류 매체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수단을 중산층을 붕괴해야 되겠다는 지금 의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중산층이 이제 어차피 붕괴되는데 4차 산업 이렇게 천천히 붕괴 속도가 이렇게 4차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이렇게 붕괴가 이렇게 저기 이루어지는데 여기 4차 산업의 발달 속도에 맞게 붕괴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더 빠른 우리가 4차 산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거를 급속하게 몰락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계 단일 경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비통제 화폐를 소멸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 경제 해체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비통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종이돈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제 가능한 어떤 그 상황을 다 저기 통제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그 종이돈이라든가 실물 화폐를 이제 폐기하는 수순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충돌이 또한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 배급 개념을 확산하고 이제 통제 가능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이제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단 첫 선을 보인 게 이들의 첫 작품은 이제 어떤 전염병을 통한 코로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IMF 그 여러 가지 그 한머니를 이용한 그러한 상황들은 저기 저 세계 그 단일 경제 통합 세력의 어떤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떤 글로벌 저기 경제 세력들 어떤 이익 세력들을 그 세력들이 좀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 해체가 이제 준비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 통합의 이제 방향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통합의 방향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단일 경제 통제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규범도 이제 그 통일화시키고 많이 통일화됐죠. WTO 체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일 국가 경제 주권의 약화를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국가 부채를 통한 국가 부채가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그 지급불능 사태가 이렇게 되고 이렇다고 하면은 많은 경제 주권, 경제 이제 통제권을 이제 이항해야 되는 그러한 그 세계 그 경제 통합 세력들에게 그러한 경제 통제권을 이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자화폐의 본격적 도입을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한다 경제 통합되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효율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된다. 전자화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해서 통제성이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그 저기죠.
통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통제성이 이제 강화되고 본질은 통제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 화폐가 물론 효율성도 있지만 이것만을 강조하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핵심은 통제성 확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이 부분 전자 교환에 대한 전자 화폐화됨으로써 환율 조정권이 이제 각각의 지금 뭐 완전히 국가에게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반 정도가 있죠. 반 정도. 이제 왜 국가가 이러한 이제 환율을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조작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기 의도된 어떤 그 상황을 현실과 이렇게 함께 되면은 이제 그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이 또한 이제 세계 기구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저기에서 이제 국가의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 정도의 자율권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제 기구에서 아까 얘기한 그 세력에서 환율 조정권을 이제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국가 부채라든가 큰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아직까지는 요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또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 그 임박기의 말기에 세계 단일 경제권의 경제적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모순이 이제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건 좀 예측입니다. 예측 터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마지막 때 초기에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건 좀 예측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제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 초반에 그 첫째인, 둘째인, 그러니까 특히 둘째인이 그 큰 칼을 가진 빨간 말,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큰 칼을 가진 자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나라와 나라가 이제 대결하겠고 국가와 국가가 이제 충돌한다는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초반에 이제 전쟁과 그다음에 세 번째인이 이제 검정색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나타내는 것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경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인플레이션이 이때 생기는 거는 그 둘째인의 그 초반에 더 바로 앞에 전쟁 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쟁들이 나라와 나라들이 왜 그렇게 싸우게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이슈가 아까 얘기한 경제 단일 경제권의 여러 모순들, 이런 환율 조정권에 대한 충돌이라든가 국가 부채에 대한 충돌이라든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그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그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뭐 물론 경제 이슈 하나만으로 뭐 어떻게 전쟁이 나는 건 아니라 어떤 정치 어떤 군사 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여러 모습들도 이제 저기 같이 이제 결합해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전자 결제의 개인 차원까지의 시도와 이제 노력, 준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강의를 다른 거는 다 있더라도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인체 칩 통화 분배와 결제 기능까지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화 분배 중요합니다. 통화 분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자신이 가진 그 부와 더불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혜택을 가지고 요 통화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결제 기능까지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추진하면서 경제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제 배분에 대한 혜택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부하게 되면은 요 인체칩 이것 인체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이런 준비라든가 이런 건 아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준비됐다라고 이제 스탠바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처럼 죽이는 차원까지는 가지 않는다. 적그리스도 그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걸 거부하면 죽게 되는데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혜택을 배제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혜택의 배제라든가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한 뭐 어떤 투자를 못한다던가 주식을 못한다던가 하는 이런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통제 칩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왜냐면은 이제 그 이제 그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위험성을 인지하는 이제 성도 및 자유주의 신념과 외에는 서로 받으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지속적 홍보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결어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문명사적인 인간 환경 변화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그 정의부터 새로 우리 쓰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인간 환경의 혁명적인 문명사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이버 전자세계, 즉 지금까지 가상현실 세계라고 불렸었는데 이제 그 가상현실 세계가 준현실 세계, 또 다른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또 따지면은 초현실 초현실 세계가 이게 지금까지 쓰였던 용어가 어떤 좀 이상 이상적인 그런 어떤 세계라고 그런 의미였다면 초현실 세계라는 것은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러한 그 현실보다도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세계라는 의미의 초현실 세계다. 그러니까 지금은 준현실 세계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상현실 세계는 지금까지 썼지만은 요것이 지금 이렇게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준현실 세계다. 그리고 요거는 초현실 세계, 현실 세계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로 사이버 전자 세계가 이렇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은 이제 중산층 붕괴, 그 다음에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글로벌 경제 세력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의 그 노력, 준비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세계 경제 통합 이제 세계 경제 통합은 그 주도하는 세력은 이제 이쪽 세력이죠. 요 세력의 이제 세계 그 글로벌 경제 세력은 이제 그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글로벌 경제 세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세력이다. 핵심 세력이고 불을 이제 집중 가지고 가는 어떤 세력들이다. 물론 요게 또 같이 이렇게 공통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단의 요 세력이나 그렇지만 또 차이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경제 정책, 동일한 경제 규범 등이 있어야지 자신들의 이익이 창출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세력들은 세계 단일 정부 세력에 이제 협력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제 단일된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야지 통합된 이러한 그 통합 경제의 어떤 현실이 돼야지 이렇게 어떤 불확실성도 떨어지고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통합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무엇이냐면은 인간 통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예측할 때에 4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잉여인간으로 되게 될 때에 인간 통제, 이것에 대한 폭동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 결제가 가능한 이제 인체 칩, 통제 칩이 준비되는 상황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연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인체칩, 통제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 세계 경제 통합 세력들이 어떠한 기술과 어떤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통제로 이어지고, 그 인간 통제는 또 이렇게 저기죠, 전자 인체 칩, 통제 칩으로 준비되고 시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